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혼자 가르치는 이제 엄마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찍어서 영상 남기는데요. 이제 중고등학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시각에서 초등학교 거 보면서 이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초등학교를 많이 가르쳐 본 노하우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참고해서 들으시면요. 길이 이렇게 되면 이게 길다에다가 이가 붙여서 명사가 된 건데, 어쨌든 길다죠. 길다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게 비교는 비슷비슷할 때 비교를 합니다. 이게 공통점 때문에 국어에서도 비교는 공통점으로 길이가 비슷비슷하니까 공통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비슷비슷한 약간의 차이로. 근데 차이가 많이 나면요, 차이가 엄청나게, 이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국어에서 이건 대조라고 합니다. 차이점. 자, 그러니까 보통은 성적이 비슷비슷해야 비교하잖아요. 그 비슷한 경우에는 비교를 해서 약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고, 너무 차이가 나면 성격이 대조적이다. 하나는 물 같고 하나는 불 같다. 성격이 너무 다르다. 그럼 대조라고 합니다. 이게 차이 나는 것들을 볼 때, 뭐 색채 대비할 때는 색채가 확연하게 다르게 비칠 수 있는 것을 뭐 색채 대비라고 하는데, 대조와 비교를 한꺼번에 해서 대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차이점을 중심으로 가르치니까 비교라는 말은 수학에서 쓴 거죠. 근데 국어적으로는 어쨌든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그죠? 색채 대비했을 때, 미술 할 때는 이 두 개의 색깔이 또렷하게 둘 다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대비라고, 색채 대비라고 그러죠. 어쨌든 물건의 길이를 비교합니다. 물건, 사물. 물건이랄 땐 사물하고 사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물건을 보면 이 더 길다, 볼펜이 더 길다. 더 길다를 이 주어랑 길다란 서술어까지 한꺼번에 읽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어 서술어를 같이 완성된 문장으로 읽어줘야 나중에 더 정확하게 판단해 버릇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가르칠 때 보면 이게 더 길고 더 짧는데, 길다, 짧다. 자, 한쪽 끝을 맞추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기준선이라는 거예요. 기준선. 그러면 서로 이걸 비교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를 대주죠. 그러면 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투명한 자를 대주시면, 여기 1cm가 이제 시작되는 점이 있어요. 이 시작되는 점을 맞추는 것까지 한꺼번에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명한 게 끝을 가르고. 그래서 이게 몇 cm고 요거는 몇 cm인가. 더 길어야겠네요. 자가 더 길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몇 cm인가를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우개가 더 짧다, 볼펜이 더 길다, 이렇게 주어까지 항상 말하도록 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결론이라는데, 완결성, 그 문장은 이제 완결되게 이야기를 해야 자꾸 판단력이 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더라도 주어하고 서술어를 한꺼번에 다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다른 쪽 끝을 비교하면 수치를 읽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읽을 때 볼펜은 더 깁니다 라고 확정을 하고, 지우개보다, 그럼 지우개가 더 짧습니다. 볼펜보다, 이렇게 반대로. 이걸 읽은 거를, 이 문장을 볼펜은 더 깁니다를 볼펜은 더 깁니다, 지우개보다, 이렇게 읽어서 볼펜이 더 길다는 걸 인식시키고 지우개랑 비교한다는 걸 두 번째 인식시키는 게 훨씬 명확하게 읽힙니다. 시험 볼 때도 굉장히 도움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우개보다는 항상 가로치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연이가 더 작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고, 민우가 더 크다, 지연이가 더 작다, 민우보다, 이렇게요. 지연이를 완결한 다음에 민우를 언급하고, 민우가 더 크다, 지연이보다, 이렇게 지연이를 언급을 해줘서 민우가 크다는 게 초점이거든요. 민우가 크다는 걸 초점하고, 지연이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영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래쪽을 맞추고 위쪽, 자, 이게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로로 시작할 수도 있고,
이건 가로고 이건 세로로 시작했었고. 그러면 요거는 세로로 세워서 비교하고 요거는 가로로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세로로 비교하고 가로로 비교하는데 가로 비교하고 세로 비교는 어떤 게 더 편할까요? 당연히 세로 비교가 더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할 때 이렇게 높낮이가 훨씬 비교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요게 X축이고 정의역이고 요거 Y축이가 이 치역이라고 해가지고 결과가 몇인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가 있는 거를 X, Y 되어 있는 거를 여기 가로로 비교하면 이렇게 되면 애매하게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자를 이렇게 내려볼 때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치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는 사람들이 잘 보는데 이 세로는 잘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치역인 이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세로 비교, 이게 결과죠. 이 결과 비교를 결과 수치를 세로에다 놓고 여기다가 사람들을 이게 간격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세우든지 물건의 간격을 똑같이 해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하는 것보다 가로로 하는 것보다 세로 비교가 훨씬 사람들이 익숙하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고요. 자, 아래쪽을 맞추는 것이 뭐라고요? 기준을 갖게 하고 출발을 갖게 하고 위쪽을 비교합니다. 지연이는 키가 더 작습니다. 누구보다요? 민우보다.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더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저기에는 키가 있고 물건의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 무게. 이렇게 비교할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길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부피가 있습니다. 부피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길이, 무게, 부피의 관계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점이 모이면, 자,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점이 모이면 선이 됩니다. 선. 그러면 점은 부피도 크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0차원이라 부피도 크기도 없기 때문에 비교 안 합니다. 근데 점과 점이 연결되면 상대적인 A점에서 B점까지의 선이 그려지고 그 선은 길이. 그러니까 선분은, 이 직선은 길이가 없거든요. 무한대로 가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어진 선분은 길이가 발생합니다. 선분. 그래서 이 길이는 1차원이 되고요. 이 선이 모이면 면이 됩니다. 이렇게 면. 그러면 면의 크기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면의 크기 비교가 되고, 그러면 이 면이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부피를 이루면 이 부피도 또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부피는 3차원이 되고요. 이 부피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물 1세제곱cm 안에 가로, 세로, 높이의 1세제곱cm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1ml라고 하고 이걸 1g이라고 합니다. 1g. 그러면 이렇게 해서 1g이라는 무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피가 이제 3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3차원이 존재하는 시간에 대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되고 시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건, 시공간 안에 시간, 부피도 물건이죠. 부피는 무게를 차지하고 시간, 그 다음에 시간 안에서 어떤 가로, 세로, 높이의 3차원 공간 안에서 물건들이, 시간 공간들이 이렇게 3차원 모양새로 부피와 무게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게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길이는 0은, 정은 0차원, 길이는 선은 1차원, 면적은 2차원, 부피는 3차원 안에 있는, 그렇죠? 무겁다, 이런 것이죠, 무게. 이건 무겁다. 그럼 무게는 뭐냐? 무게는 중력이 무거울 중이거든요. 중력. 다음번에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1, 2, 3, 4, 5나 여러 가지 이 한자로도 이거 같이 가르치면 좋은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뺐는데
중력은 지구가 그 물체를 당기는 힘입니다. 무게는. 그래서 마뉴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당기죠. 그래서 그게 큰 M이고 이게 작은 M이면 어떤 물체, 큰 물체와 작은 물체는 곱해지고 그게 반지름의 제곱, R 제곱으로 나눈 만큼의 힘으로 해서 중력상수를 곱해주면 마닐레오 법칙이 나오는데, 어쨌든 무게는 지구 중심이 당기는 힘이고요. 그러면 이 무게 말고 뭐가 있느냐? 질량이 있어요. 질량. 이 질량은 우주 어디서 측정을 하더라도 그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무게, 고유한 성질, 고유한 무게. 이거는 지구에서 하고 달하고 다릅니다. 중력은. 달에서는 여기서 60kg면 6분의 1은 10kg입니다. 중력으로 재면, 무게를 재면. 근데 질량을 재면 똑같이 60 똑같죠. 근데 무게는 여기가 60kg면 달에서는 10kg입니다. 근데 질량은 여기도 60이면 여기도 60이죠. 이제 중학교 1학년 과학에 배우는데, 어쨌든 무게는 무겁다. 중력, 무거운 힘, 지구가 당기는 힘, 이겁니다. 그래서 배가 더 무겁다. 뭐보다? 가벼움을 얘기하죠. 밤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배가 더 무겁다. 그러면서 가벼운 걸 밤하고 계속 아이들한테 이게 대보라고 하면 좋겠죠. 또 거꾸로 밤이 더 가볍다, 무겁다. 그럼 밤보다 무거운 걸 대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한데 이거 하나만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들어보거나, 그쵸? 손으로 들어가서 오른손 왼손 아메 할 때도 있죠. 이렇게 애매모호, 아주 작은 그 수치의 단위가 애매고 모호입니다. 이게 또 단인데 애매도 모호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위들을 설명할 때 나중에 설명 드릴 건데, 애매도 모호도, 애매모호, 아주 작은 수치의 단위죠. 경험을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배는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밤보다. 무거울증 쓰면, 무거울증을 한자로 쓰면 하나 써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000,000이고 1,000개의 밭과 땅을 집어넣어 다녔다. 땅을 지나갔다. 1,000개의 1,000,000 밭전. 그러면 무거울증이 됩니다. 거기다가 무거운 걸 힘을 쓰면 움직일동이 되는데, 이렇게 한자도 외우는 방법도 다음번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을소는 이렇게 쓰죠. 작을소,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내리고, 큰 데는 대자로 누워있는 크게 벌리는 모양이죠. 근데 그죠? 장단도 써줘야 되는데, 어쨌든 넓이.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모이면, 점이 모이면 선입니다. 점. 부피도 크기도 없는데, 과학에서는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이 있고 회전 방향도 있는데, 점이 스핀이라고 해서. 어쨌든 수학에서는 부피도 없고 크기도 없고 위치만 있는 겁니다. 정확한 정의는 위치를 표시할 때 점은 A, B, X, Y라고 하나의 점으로 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기가 하나도 없는 건데, 모이면 선이 모이면 면, 선을 두 글자로 하면 길이, 면을 두 글자로 하면 넓이. 그 다음에 입체입니다. 면이 모이면 입체가 모이면 이거를 두 가지로 얘기하죠. 부피, 외부에서 오는 피부로 보는 부피, 그 안에 액체를 담는 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들이. 이렇게 이거는 내부고 이거는 외부입니다. 외부로 나눠서 이렇게 3차원으로 나눠주는데, 거기서 넓이입니다. 이게 넓이 주의할 점은, 이렇게 넓이를 측정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선은 하나로, 좌우로 하나만 가면 되는데, 면은 좌우로 가고 아래로 가는, 그래서 직각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직각이 있어야 되고, 이 직각에는 곱하기로 표현합니다. 곱하기로. 그래서 이렇게 넓다, 좁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도, 모든 넓이는 전부 다 가로하고 세로하고 직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 이제 넓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더 넓다, 달력이 더 넓다, 이렇게 항상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수첩이 더 좁다. 뭐보다? 수첩보다 좁은 거. 수첩이 더 좁다. 그죠? 수첩이 더 좁다. 더 좁다. 수첩이 더 좋답니다. 수첩보다 더 좋은 게 아니라.
달력이 더 넓답니다. 그러면 달력이 더 넓으니까 달력보다 좁은 거를 얘기해라. 그러면 수첩 뭐 얘기하고, 그죠? 수첩이 더 좁으니까 수첩보다 넓은 거 얘기해봐라. 그럼 달력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한쪽 끝을 맞춰 겹쳐 보았을 때 남는 면적만큼 더 넓습니다. 그럼 요거를 수첩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라는 거죠. 같은 양 요만큼은 제하고, 그랬을 때 넓이로 됐을 때 이 안에 포함된다, 포함한다, 이렇게 얘는 포함하고 포함한다, 얘는 포함된다, 뭐 이런 거를 가르쳐도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달력은 더 넓습니다. 그러면 넓죠. 뭐보다 여러 가지를 써줘도 상관없겠죠. 하나씩 이야기하게. 자, 담을 수 있는 양의 비율. 이게 담을 수 있는 양이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들입니다. 들이. 근데 이걸 보면 이 두 개의 크기는 얘가 더 크죠. 얘가 크죠. 크기가 크죠. 크기는 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피도 얘가 더 커 보이죠. 이렇게 외부 모양으로서 봤을 때 부피. 그 다음에 들어가는 들이, 담을 수 있다. 담을 수 있으니까 들입니다. 들이. 자, 더 적다, 더 크다. 그릇의 크기가 클수록 부피도 커지고, 그죠? 담을 수 있는 양인 들이도 더 많아집니다. 더 많다. 많을다. 저녁이죠. 저녁이 여러 번 겹치니까 많을다. 적을수. 그러면 적다 해서 양이 적다는 적을수에다가 접시를 이렇게 담아 놓죠. 양을. 그래서 작게 담아 놓습니다. 자, 양동이는 담을 수 있는 양이 더 많습니다. 이게 국어에서 양동이는 담을 수 있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을 수 있는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적으로 아는 문장이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재미삼아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그릇은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경우, 그릇이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경우, 요 안에 있는 크기가 같을 경우는 금방 측정하죠. 근데 더 적다, 더 많다, 물의 높이가 많을수록 모양과 크기가 같을 때는 당연히 이게 더 많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겠죠. 근데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죠?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그릇이 있으면 같은 그릇에서 담고 표시를 하고 버리고 또 담고 표시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는 통일돼야 된다는 거죠. 비교를 할 때는 같은 크기로. 왜? 하나의 그릇에서 물을 요만큼 넣고 더 큰 물에다가 요만큼 있는데 어떤 게 더 많을지 모르죠. 그럴 때는 한 그릇에다 이렇게 해봐야 되고, 아니면 같은 크기의 이렇게 그릇에다가 넣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오른쪽 컵에 담긴 물의 양이 이렇게 너무 길죠. 그죠? 오른쪽 컵이 물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해보고 아이들한테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 이렇게. 또 이것도 그렇거든요. 이게 크기가 종이컵 양동이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거는 그릇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담은 양, 들어가는 물 하고, 어떤 거는 조만한데 이렇게 됐어요. 그럼 크기는 이게 더 크죠. 그런데 이 안에 이 두터우니까 물을 요만큼 담은 거랑요, 요만큼 나는 거 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그냥 살짝 보시기에도 이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가 다른 경우, 그릇의 크기가 크다고, 이게 더 크죠. 크기가 크다고 들이가 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꺼우면. 근데 이게 어디 사용하냐면, 이게 콜라 같은 경우에 담을 때 이렇게 병이 있는데, 이 병 전체가 콜라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크림 같은 거 넣을 때도 이렇게 병을 만들어서, 요 두께가 되게 두꺼우면 크림의 양이 급격히 줄죠. 여기도 볼록 솟아나오면 이거 크림의 양이 적죠. 그러니까 그릇이 크다고 크림의 양이, 여기 있는
바를 수 있는 그 있잖아요. 그 비비크림 같은 거. 화장품의 양이 더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들이라는 것은 요 안에 들어간 것만이다 라는 거니까요. 자, 너무 자세한가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근데 자꾸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50가지의 수 몇십 알아보기, 10몇 알아보기. 자, 10 알아보기. 이렇게 10, 10. 그럼 열다라는 거죠. 열다. 근데 10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하고 10개 이렇게 묶는다는 거죠. 한 묶임씩. 그래서 10자 이렇게 해주는데, 열다, 열어 제치다. 열면서 어디로 가요? 열어서 다음 차원으로 간다. 그래서 보통 10진법에서 10의 0승 하는 거예요. 0승, 1의 자리. 10의 1승, 10개를 한 번 묶었다고요. 10의 2승, 10개씩 묶고 또 묶고 2번씩 묶었다고요. 10개씩. 그래서 1, 10, 100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1, 10, 100 하는 것은 1, 10, 100 하는 것은 10진법, 1, 10, 100 그러니까 명명법, 명명하는 방법이죠. 이게 1, 10, 그러니까 이렇게 100, 이렇게 하면서 나라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네, 자, 10 알아보기 10개를 묶었습니다. 9보다 하나가 더 큽니다. 하나가 더 커. 그래서 합쳤더니 10개가 됩니다. 10개가 되면 한 자리로 넘어가서 10개를 한 번에 묶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봉지 안에다가 10개를 묶어요. 한 봉지. 낱개는 그냥 두고. 그런데 이 10개가 묶이면 박스 안에다가 이 10개짜리를 또 10개를 넣어요. 이렇게. 10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10개 되죠. 그래서 이건 한 박스. 100개짜리 한 박스, 10개짜리 한 봉지, 그리고 낱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11, 12, 13, 14, 15, 16, 이렇게 19. 이건 한글식으로 읽는 거고, 이건 뜻으로, 뜻 글자처럼. 이거는 소리 글자로, 한자식으로. 읽는 건데, 자, 됐죠? 이렇게 3이 있으면 새삼, 석삼. 이거는 소리고, 이건 뜻. 이거는 기호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한자의 요소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모으기는 더하기라고 그랬고 가르기는 빼기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모았네요. 색깔을 다르니까 구분하기 좋게 한 건데 아까 모으기 할 때는 이렇게 판을 이렇게 해서 공간만 나누고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할 때는 여기랑 색깔이 다르게 여기는 보라색이면 여기서 빨간색 이렇게 해서 모으기를 또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8, 3은 11 11은 8, 3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8, 3이 11이 됐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10하고 1로 또 10하고 비워놓고 이렇게 또 해서 11을 하고 또 다른 걸로 연결해서 3하고 여기가 4면 여기다가 7을 하고 비워놓고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인드맵식으로 연결시켜서 쭈루루루룩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하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여기다 연결해서 여기 11하고 10이면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차면 여기 11하고 여기는 만약에 2를 넣는다면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는 13 이렇게 쓰게 쭈루루룩 따라서 하면 굉장히 복잡한 그 미로처럼 더하기, 빼기, 가르기, 모아기를 이렇게 추적해서 이렇게 찾아나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해보지 않아서 아이가 재밌어 하려나요? 자, 하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흰 돌, 검은 돌, 바둑돌 산 거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정리를 하고 나눴습니다. 자, 모으기 가르기. 자, 20은 20이고 이건 30이고 이건 40이고 이건 50이고 이거 자체도 외워야죠. 그 뒤에 것도 또 끊어져 있는데 한 번에 가르치는 게 낫는데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나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몇씩 알아보기. 근데 여기는 딱 50까지만 하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더 이게 이 교과 과정이라는 게 공교육에서 교과 과정의 의미는요. 요거 이상을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 이하도 가르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밑에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위에 거를 가르쳐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 위에 거는 정말 가르치면 안 되고 이 밑에 거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조금씩 보완해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자기 학년만 책임지는 거죠.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과정을 하느라고 선행학습을 하게 되고 이 위에 과정이 문제되는 선행학습은 많잖아요. 소수 아이들만 능력 있는 아이들만 선행학습 하는데 정말 문제되는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 고1인데 구구단밖에 몰라요. 수학 한꺼번에 해주세요.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짧은 기간에 따라가서 고1 거를 이해하게 하고 학교에 적응시키느냐 이게 목적인데 이렇게 학교에 적응시키는 교육 어떻게 보면 학습 부적응한 지지나 부족한 학생들 적응시키고 해나가는 게 이게 보완교육인 사교육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사교육이 안 하면 이제 엄마들이 원래 하셨어야 되는 거죠. 10개 씩입니다. 이게 씩이라는 게 곱하기를 뜻하는 거다. 10개씩 묶음 2개. 그러면 10 곱하기니까 20이죠. 10개씩 2개. 낮게 3. 낮게. 그럼 낮게는 1의 자리. 네. 이거는 10의 자리. 10개씩 묶은 자리. 그러니까 자리죠. 100개씩 묶은 거는 10의 자리죠. 그러니까 낮게는 10의 0승이니까 이게 낮게 1입니다. 1. A의 0승. 그 다음에 여기는 10개씩 묶은 거. 10개씩 묶은 거. 10개씩 10의 1승. 여기는 뭐라고요? 100개씩 묶은 거. 100개씩. 그러니까 결국은 10의 2승. 그러니까 열어 제쳐서 열이 한 번 차원을 넘어가고 10개씩 묶은 거. 묶인 봉지들이 있죠. 차원이 다르죠. 이건 낱개, 이거는 봉지, 이거는 박스.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100개씩 묶어서 박스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3, 23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항상 이렇게도 가르쳐 주시는 게 좋은데요. 20 있고 요것도 3이 있고 20 더하기 3 그러면 요거는 또 2 곱하기 10은 모르죠. 아직 더하기 3 요게 전개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수식을 전개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단위수와 단위수 사이에 이게 차원을 전개하더라도 요것과 요거 사이에는 더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요거 더해야 된다. 10의 자리와 1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는. 그래서 20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이거는 20 더하기 3 23 20하고 셋하고 자리수 때문에 순서대로 있죠. 이렇게. 큰 수부터 쓰는 이유는 자, 요렇게 해서 큰 전체 중요한 것부터 해야죠. 박스, 한 박스.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한 박스, 10개짜리 한 봉지, 낮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 12, 13 해서 1씩 커지고, 여기는 10씩 커지고. 그죠? 그러면 2씩 커지면요. 이렇게 한 칸씩 건너가야 되네요. 이렇게 한 칸씩. 자,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둘린 여섯 여덟 이렇게 짝수고 그래서 이제 바둑돌로 홀짝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둑돌로 홀짝도 하고 짝수. 그래서 1보다 작은 수, 1보다 큰 수. 그 다음에 2 작은 수, 2 큰 수. 바로 앞에 수, 바로 뒤에 수. 이런 것들도 해나가네요. 좀 급하죠, 제가. 그럼 중고등학생 한번 가르쳐서 이거 한꺼번에 가르치려고 하고. 초등학교 수업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빨리 한번 가르쳐봐 되냐 이렇게 하실 텐데 맞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가르치시는 분들이 더 대단하시죠. 저는 그렇게 힘들어서 자 10개씩 묶는데 10개씩 묶음수가 클수록 큰 수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낱개수고 요거는 봉지수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박스수 이 정도죠. 자 15보다 큽니다. 23, 15 요 뒤에 요 2와 1 그죠? 이거는 2봉지 있어. 이거는 1봉지 있어. 이렇게 과자로 가르치면 쉽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23원, 15원. 아, 돈을 알 때가 안 되나요, 초등학생이? 돈 계산은 계속 하게 해야 되는데. 10개씩 묶음 수가 같은 경우 22씩. 첫 번째가 두 봉지 가는 거는 나머지 사탕수. 1개, 7개. 저 먹을 걸로 하면 확실히 알 것 같은데. 예. 보다 큽니다. 27은 큽니다. 21보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이렇게 섬세한 것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솔직하게 섬세한 거 어떻게 가르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초등학교 이거 가르치는 엄마들 아니면 선생님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녹화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6학년 거까지 쭈루룩 이 파일을 찾을 수 있으면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